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정 진동 주파수는 지금 몇 헤르츠일까요? 아,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에너지의 진동이 바로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무거웠던 날과 가벼웠던 날, 하루 전체가 완전히 달랐죠. 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날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어떤 날은 연달아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잖아요. 더 신기한 건 우리 주변을 보면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일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짜증내고 불만만 늘어놓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날에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친절해 보이고 신호등도 잘 맞고 원하던 제품이 할인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반대로 기분 안 좋은 날에는 모든 게 꼬이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불친절해 보이고 뭘 해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감정의 진동 주파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고진동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천 명의 분들이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감정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고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진동 주파수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라디오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88.1MHz에 맞추면 MBC가 나오고 107.7MHz에 맞추면 SBS 파워 FM이 나오죠. 95.9MHz에 맞추면 또 다른 방송이 나오고요. 만약에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이 섞이거나 아예 들리지 않죠. 우리 감정도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각각의 감정마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거든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해보면 실제로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파는 8에서 12Hz, 베타파는 13에서 30Hz, 감마파는 30Hz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장에서도 심장 자기장이라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측정 가능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나사에서도 지구의 진동 주파수인 슈만 공명 7.83Hz를 연구하고 있을 정도예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지구의 이 진동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럼 감정 스펙트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맨 아래쪽 가장 낮은 주파수부터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욕구나 절망감이 있어요. 그 다음이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이런 순서로 올라가죠. 이런 감정들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은 무거운 에너지예요. 몸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뭘 해도 재미없고 앞으로 나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죠. 중간 단계에는 자부심이나 용기 같은 감정들이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상태죠. 반대로 높은 주파수에는 중립, 의지, 수용,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치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가벼운 에너지예요.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화롭고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기서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끌어당기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음성 포크를 놓고 하나만 치면 다른 하나도 저절로 진동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파장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높은 진동 주파수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 좋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진동 주파수에 있으면 문제 상황들, 부정적인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죠.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바뀝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같은 조건인데도 연애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낮은 진동 주파수 상태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들을 자주 느끼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낮은 진동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들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뭔가 항상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뭘 해도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고, 미래가 절망적으로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날씨 좋다 라고 말하면 곧 비 올 텐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뭔가 꿍꿍이가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도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이 증가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나빠져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뇌의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몸으로는 어떨까요? 소화불량이 생기고, 두통이 자주 오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잠도 잘 안 오게 돼요. 어깨와 목이 항상 뻣뻣하고,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생기죠. 이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에도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5에서 10년 정도 짧다고 해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낮은 진동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동정이나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연락도 뜸해지게 돼요. 그러면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들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낮은 진동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진동 상태의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를 꺼려해요. 창의성도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니까 성과도 좋지 않죠? 그러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낮은 진동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면보다는 단점만 계속 보이게 돼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이별이나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정말 연달아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죠? 아침에 늦잠 자고 지하철을 놓치고 커피를 옷에 쏟고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와 다투고 집에 와서는 가족과도 갈등이 생기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낮은 진동 주파수가 비슷한 주파수의 상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판단력도 떨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져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상태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이 원래 힘든 거야. 행복은 운 좋은 소수만 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념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굳어지면 실제로 그런 현실만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거나, 알아봐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게 되거나, 시도해봐도 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말로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반대편을 볼까요? 높은 진동 주파수 상태는 어떨까요? 높은 진동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들은 사랑, 감사, 기쁨, 평온함, 자신감, 희망, 열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따뜻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문제가 생겨도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들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의욕을 주고 옥시토신은 사랑과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행복감을 극대화해줘요. 또한 GABA라는 신경전달 물질도 분비되어서 불안감을 줄여주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이 감소하고 뇌 기능도 최적화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삶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확실히 좋아져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끌려와요. 마치 꽃에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현명하고 사람스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되죠. 두 번째,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높은 진동 상태에서는 직관력이 발달해서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니까 협력의 기회도 많아지죠.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계속 생기지? 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와요. 다만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몸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나 사랑 같은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고 암에 걸릴 확률도 낮고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요.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떠오르게 돼요. 다섯 번째, 자기 실현과 성장이 가속화돼요. 높은 진동 상태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실패해도 배울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죠.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세계적인 방송인이 있죠? 그녀도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대받고 인종차별받고 10대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경험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서 적었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점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녀의 에너지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가 되고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죠. 지금도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잭 캔필드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는 닭고기 수프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인데 처음에는 140개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텐데 그는 매일 자신의 성공을 시각화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141번째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들였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리는 메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는 지금도 매일 명상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서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BTS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 출신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늘 행복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높은 진동 주파수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동 주파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감사일기는 정말로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5%더 행복하고 면역력도 강하고 수면의 질도 좋고 인간관계도 더 원만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점점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동료가 웃으면서 인사해줘서 감사하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감사라는 감정의 진동 주파수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될 거예요. 감사일기를 3주 정도 쓰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의 행복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있다는 거고 스마트폰이라 컴퓨터가 있다는 거고 인터넷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긍정적 자기암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오늘도 좋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뇌는 반복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확언을 할 때는 현재형으로 하세요. 나는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로요. 그리고 감정을 담아서 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분을 느끼면서 말해야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부정적 생각 관찰과 전환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더 강해져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사실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만약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까?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로 전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을 때 나는 무능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생각 전환을 하다 보면 점점 자동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됩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10분만 해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헤드스페이스, 캄, 마음챙김 벨 같은 앱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좋은 명상 가이드들이 많이 있어요. 몸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 기능 중 하나예요. 호흡을 조절하면 즉각적으로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478 호흡법을 추천해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박스호흡법도 좋아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참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호흡할 때는 배로 숨을 쉬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도록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모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달라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의 결정 구조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이 더 아름다운 결정을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진동 주파수에 큰 영향을 줘요. 가공식품, 설탕,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통곡물, 생선 등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들을 섭취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높은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물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탈수 상태에서는 뇌 기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해요.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마시지 말고 이 물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정화하고 활력을 준다라고 의도하면서 마셔보세요. 정말 효과가 달라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의 결정 구조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이 더 아름다운 결정을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잠은 감정 조절의 기본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반대로 충분히 자면 전전두피질이 잘 작동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잠들기 전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들을 떠올려보고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잠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어떤가요?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무거워져요. 반대로 깔끔하고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정리의 마법으로 유명한 곤도마리에 씨가 말하길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거라고 해요. 하루 15분씩 투자해서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안 쓰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고 자주 쓰는 것들은 제자리에 두세요. 물건을 버릴 때는 지금까지 고마웠어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버리면 더 좋아요. 그리고 공간에 식물을 두거나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소금을 뿌려서 에너지를 정화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공간의 에너지를 확실히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기분이 다운되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도 있죠.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이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높은 진동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에 가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연은 그 자체로 높은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 바다, 산, 강. 이런 자연 환경에 있으면 자동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에너지가 충전되죠. 가능하면 매일 햇빛을 쬐세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이걸 어싱이라고 하는데 땅의 음이온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화분을 기르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행동 관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걸 헬퍼사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아져요. 게다가 선행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선행을 하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웃으면서 인사하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동료 도와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은 더욱 강력해요. 익명으로 기부하기, 몰래 청소하기, 후배 밥값 대신 내주기. 여러분만 아는 작은 선행들이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를 확실히 높여줄 거예요. 음악은 즉각적으로 진동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528Hz 주파수의 음악은 사랑의 주파수라고 불릴 정도로 치유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클래식 음악, 자연의 소리,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두뇌 발달에 좋다는 모차르트 효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가끔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춰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예술 활동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도예, 요리.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높은 진동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나를 돌아보세요.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상의 목표들도 중요해요. 오늘은 운동 30분 하기,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같은 작은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가끔은 미래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지금 느껴보세요. 그 진동 주파수가 여러분을 그 미래로 이끌어갈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은 진동 상태에 들어가요. 호기심, 열정, 성취감 같은 감정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워보세요. 요리, 언어, 악기, 그림, 프로그래밍,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고 성장의 기회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세요. 이론도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고진동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부터 보면 하루 종일 반응적인 상태가 돼요. 대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아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보세요.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감사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하루로 만들어갈까를 생각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5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면서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478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와 사랑이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오늘도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로 그 기분을 느끼면서 말해보세요. 오늘 달성하고 싶은 목표 3가지를 정해보세요. 일과 관련된 것 하나, 건강과 관련된 것 하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 하나.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준비 완료하기, 30분 산책하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식으로요. 낮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가끔씩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러면 감정이 안정되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동료가 웃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들었다. 같은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나중에 감사 일기 쓸 때 도움이 돼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정말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배울 게 있구나.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화하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 눌러주기, 문 잡아주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기, 동료에게 커피 하나 더 사주기, 이런 작은 친절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특히 잘한 일들에 집중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지? 어떤 성장을 했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지?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했더라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함께 적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동료가 맛있는 빵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그때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내일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잠들기 전에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해보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팔, 어깨, 목, 얼굴까지 차례대로 힘을 주었다가 빼면서 이완시키는 거예요. 주말에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있는 진동 주파수 향상 활동을 해보세요. 산책, 등산, 해변 걷기, 공원에서 독서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화하세요. 맨발로 풀밭을 걸어보거나 나무에 기대어 휴식을 취해보세요. 평일보다 더 긴 시간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유튜브에 좋은 가이드들이 많이 있어요. 30분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일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려요.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요리하기, 음악 듣기, 악기 연주하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밥 먹기, 친구와 차 마시며 대화하기, 연인과 산책하기. 이런 시간들이 진동 주파수를 높여줘요. 이렇게 하루 총 35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동 주파수를 높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걱정이 될 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라고 하면서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정을 억압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거든요. 마치 압력 솥에 압력이 계속 쌓이는 것과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걱정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화는 보통 내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슬픔은 뭔가 중요한 걸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걱정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도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빠져서 계속 머물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났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이 감정을 느끼자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상사와 대화를 해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일주일째 감사일기를 쓰는데 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지? 한 달째 명상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동주파수를 바꾸는 건 마라톤이래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몇십 년에 걸쳐 형성된 생각 패턴과 감정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21일 정도 걸리고 완전히 자동화되기까지는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봐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더 빨리 나타나요. 예전보다 짜증이 덜 난다. 잠이 좀 더 잘 온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다. 우연의 일치가 자주 생긴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전이 항상 직선적이지는 않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향상되는 거예요. 마치 주식 차트처럼 위아래로 변동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어제 감사일기를 못 썼으니까 실패했어. 사흘 연속 운동을 못 했으니까 포기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8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5번 하기로 했는데 3번밖에 못 했어도 안 한 것보단 훨씬 나은 거예요. 실수하거나 빠뜨린 날이 있으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책은 진동주파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독이에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SNS는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리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의 기복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모습은 SNS에 올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 여정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자책은 진동주파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독이에요. 5번째 실수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진동 주파수를 높일 수 없어. 가족이 부정적이어서 나도 영향을 받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환경의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몇 년간 생활했는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나중에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진동 주파수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환경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해요. 6번째 실수는 진동 주파수를 높이면 즉시 외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한 달 썼는데 왜 아직 승진 안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복권에 안 당첨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동 주파수의 변화는 먼저 내면에서 시작돼요. 내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런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승진을 원했는데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기거나 연애를 원했는데 먼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기회가 생기거나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거든요. 이제 고진동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세요. 복리의 마법을 아시나요? 매일 1%씩만 좋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나 더 좋아져요.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이게 복리의 심이에요. 비행기가 1도만 방향을 틀어도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만들어가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의 선택이 한 달을 한 달의 선택이 1년을 1년의 선택이 평생을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좋은 일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마음 갖기,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깊게 숨쉬기,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를 바꿀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는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까를 돌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 일시적인 감정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연을 보세요. 바다도 파도가 있고 날씨도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잖아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낮은 분간에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동안 노력했는데 소용없나?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감정이 낮을 때는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느껴보세요. 지금은 좀 힘드네.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깊은 호흡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자연을 보러 나가보세요. 기본적인 자기 돌봄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흐린 날에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듯이 감정이 낮은 날에도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어요.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순간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균 주파수라는 걸 이해하세요. 하루 중에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루 중에 70%가 부정적이고 30%가 긍정적이었다면 지금은 40%가 부정적이고 60%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향상된 거죠.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전반적인 기분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평균, 한 달 평균을 내보세요. 점점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10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평균 6, 7점이면 이미 매우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3, 4점인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트렌드가 상승하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네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하루에 2시간씩 3이라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100이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계를 만들거든요. 집중적으로 한 번 하는 것보다 꾸준히 반복하는 게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일기를 깜빡 잊은 날이 있어도, 명상을 못한 날이 있어도, 운동을 건너뛴 날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동주파수 높이기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세요. 양치질 하듯이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자신의 실천을 기록해보세요.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언제쯤 행복해질까? 언제쯤 성공할까? 언제쯤 원하는 걸 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현재 순간을 놓치게 돼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이에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세요. 어제보다 1%라도 나아진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작은 진전이라도 축하하세요.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나는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과정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이 방법은 어떨까?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실패해도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말하세요. 실수했을 때 넌 정말 바보야! 라고 하지 말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완벽한 로봇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인정하듯 그것 때문에 자신을 폄하하지는 마세요.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각각의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도 어떤 감정적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은 진동 주파수인 두려움, 분노, 절망, 무기력에 머물면 비슷한 에너지의 상황들이 계속 찾아와요. 건강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대로 높은 진동 주파수인 사랑, 감사, 기쁨, 평화에 머물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기회들이 찾아오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죠.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매일 감사일기 쓰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부정적 생각을 건설적으로 전환하기,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하기, 의식적인 호흡법 활용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몸에 좋은 음식과 충분한 물 섭취하기, 질 좋은 수면 확보하기, 생활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자연과 자주 접촉하기, 작은 선행과 나눔 실천하기, 음악과 예술 활동 즐기기, 명확한 목표와 비전 갖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추구하기.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총 35분 정도만 투자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침에 20분, 저녁에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들을 피해야 해요.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환경 탓만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작은 변화를 믿고, 감정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균 주파수 향상에 집중하고, 꾸준함을 유지하고, 과정을 즐기면서 자신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파수는 인생을 바꾸는 근본 에너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가 다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감정이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건강, 인간관계, 성공, 행복, 심지어 인생의 모든 영역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지금까지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죠? 감정도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그 진동 주파수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다음 주를 만들고 다음 주의 선택이 다음 달을, 다음 달의 선택이 내년을, 내년의 선택이 평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선택해보세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기를, 걱정하는 대신 희망하기를,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기를, 두려워하는 대신 사랑하기를 선택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까? 오늘은 어떤 진동 주파수를 선택할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높은 진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낮은 진동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높은 진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높은 진동의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혼자서는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들은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3줄씩 쓸 것이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5분 명상을 할 것이다. 이번 주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확언을 할 것이다.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깊은 호흡을 3번 한다. 일주일에 2번은 자연 속으로 산책을 나갈 것이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표현할 것이다. 주말에는 1시간씩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기는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진동 상승의 시작이 됩니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의도를 우주에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짐을 하면 실천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져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꼭 읽어보세요. 똑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봐요. 그리고 한 달 후, 3개월 후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공유해주세요. 감사일기를 한 달 썼더니 정말로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명상을 시작한 후로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긍정적 확언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거나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도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밝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어요. 인간관계에서 항상 상처받고 외로움에 시달렸던 분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시작한 후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이 매일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전전하던 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한 후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감정의 진동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몇 살이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나이가 많아도,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벌써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진동 주파수가 높아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내일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주말에 공원에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단지 지금까지 낮은 진동 주파수 때문에 그걸 못 봤을 뿐이에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세상이 어둡게 보였던 것처럼요. 이제 그 안경을 벗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잠재력, 진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꿈꾸던 삶, 상상했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은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어요. 매 순간의 감정 선택, 매일의 작은 실천, 매주의 꾸준한 노력이 그 삶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 누군가는 명상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에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 실제 성공 사례들, 과학적 연구 결과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까지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높은 진동 주파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전파되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높은 진동 주파수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고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래요. 이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주가 새로운 성장이고 매달이 새로운 기적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발전되고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나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듣는 것이 정말 기대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